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윤곽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적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었죠. 2017년, 2018년 모두 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월 26일 날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다음 주 11월 25일 날 추가 금리 인상이 100% 확률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1월 14일 날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주라운의 총재 임기 전에 코로나19 비상조치를 끝내고 퇴임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적지 않은 인상 폭인데 여기서 추가로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미 채권 시장이요, 기준금리 1.5% 이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때 1.75%까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정부의 개입과 미국 채권금리 하락으로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도 여전히 1.5% 이상 보고 있다는 거죠. 채권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 이자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대출 규제와 연관시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개월 안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기준에서 생각되는 낮은 저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출 금리는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채권 금리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지금 예대 마진의 과도한 차익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동안 대출 규제가 시장 흐름 자체를 막진 못했거든요. 자,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부터 가장 최근에 4.29 가계부채 관리 방안까지, 자,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요,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런 규제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규제였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사나요? 안 그러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환 부담 중심의 DSR 규제 등도요, 강화되긴 했지만 이게 또 차주 단위 규제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달라요. 일단 서울 전월세 거래량 볼까요? 한 달에 한 15,000건에서 16,000건 정도가 됩니다. 매매 거래량 4,000건, 3,000건 이런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4배에서 5배 수준으로 많다는 거죠. 일단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그리고 전세 계약은 특징이 있어요. 매매와 다르게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거래라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집을 팔 때 매수자가 안 나타나요. 자, 공인중개업소에서 집주인한테 물어보죠. 가격 좀 낮춰볼까요? 대부분 절대 가격 낮추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던 거예요. 문제는 전세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한 달만 지나서 거래 찾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격을 낮추고 봅니다. 매주 2, 3천만 원씩 낮춰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전세 계약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것은 기존 세입자한테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집주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집주인이 꽤 많다는 거는 그 아파트의 금매가 늘어날 확률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안 구해지면 집 팔아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기조가요, 전세 자금 대출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상환 유도죠. 생각보다 약하게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B국민은행이 이 전세자금 대출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도 눈치가 보여요.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했다, 인센티브 적용을. 그런데 KB국민은행에서 저렇게 금융당국 말을 잘 들으면은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더 갈 수 있다는 아무래도 심리적 위축감, 그리고 나만 금융당국의 이야기를 무시하나, 이런 압박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고가 전세 대출 제한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복병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15억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는데 20억 전세 대출은 되냐.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갭 투자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데, 그러면은
이 고가 전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서 많은 추측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억보다는 높을 거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고가 전세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다? 12억 고가 전세 규제 임박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전세의 기준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2억에서 15억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주택가격인 15억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해 9억 원 수준에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기준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12억 이상을 기준선으로 조율 중이다. 그래서 고가 전세의 기준선이 12억 원으로 확정되면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상당수가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저는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 한 15억 선에서 검토될지 않을까 싶었고, 그때 그런 관련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지금 12억 이상 전세 계약의 대출 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 아파트의 전세 수요 감소 요인이 돼요. 물론 아까 언론의 지적대로 자, 이런 식으로 12억 이상 주택에 5억 대출 받아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길게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 보증금은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빌린 2년짜리 대출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안 돼 버리면은 급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금융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전세 가격은요, 기준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와 연동되는데 전세 물량의 공급과 연동이 돼요. 예전부터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전세금 올린 거 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자가 1%도 안 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는 기본적으로 전세의 실종을 동반하게 된다. 왜 계속 강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 정권에서 유독 꼭 정책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대출 금리입니다. 수요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작년 7월달, 8월달에요. 전세 대출 금리가 1.6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현금 있는 사람이 5억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7억짜리 신축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억 빌리는 돈이 60만 원, 70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할만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고가 주택의 전세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 가격 급등 시기는 연속된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임대차 3법이 전세 가격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임대차 3법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된 내년 1월 말 정도면 누구 말이 맞는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분들 말대로라면 임대차 3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세의 가격 하락은 없어야 되는데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금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전세 가격은 누가 뭐래도 0.5%란 기준금리가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대 수준이었던 전세대출 금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시장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자, 한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줄고 서울 전세시장 꽁꽁 얼었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죠? 왜 그러냐? 지금 전세대출 금리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은행의 서울 보증 전세대출 최저금리가요 0.3%입니다. 이건 최저금리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은요 최저금리가 3.48%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3.5%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 5억 대출 받을 때 이자가 75만 원 이하였다면 지금은 141만 원으로 대출 금리가 작년 대비 80%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고가 전세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계속해서 가장 비쌀 때 전세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초입이죠. 그래서 내년 말 전세대출 금리를 전망을 하면요, 현재 3.3에서 3.5% 수준이잖아요. 내년 말에 4.2%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 대출 이자가 175만 원이나 돼요. 웬만큼 각 큰 사람 아니면은 이거 빌리기 쉽지 않죠. 게다가 여기서 분할 상황까지 들어가 보세요. 고가 전세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업연구원에서 내년에 전세 가격이 무려 6.5% 오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도 3% 오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내년 전세 가격 급등 전망에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 0.5%대의 전세 가격과 기준금리 1.5%일 때의 전세 가격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상식적으로는 안 돼요. 예금금리가 0.7%대하고 예금금리가 1.8, 1.9%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7%대일 때하고 지금처럼 3.5%가 넘을 때하고 전세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전세 분할 상환과 고가주택 전세대출 제한까지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내년에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전세값부터 빠져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 계속해서 수요를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전세 가격 하락부터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는요 전 전세가 먼저 이끌 것이다. 현재 그 조짐이 매물이 쌓이는 속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매물 쌓이는 것보다 이 전세 매물 쌓이는 게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일정 시간을 두고 이제 거래가 안 되면은 가격을 급격히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당장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말부터 전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 그것이 매매 시장까지 불안을 같이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대, 지금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과거의 패턴을 다시 반복할 거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